이상하게. 좋아. 이 단원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거야. 1단원에 비한 다음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잘 해야 되고 어려워. 이해를 잘 해야 되고 약간 암기할 것도 몇 개 생기니까. 자, 요 파트에서 우리가 배울 건 등식의 종류를 배울 건데 우리는 이 항등식의 개념만 배울 거야. 등식은 뭐야? 등호로 연결된 식이지. 등식의 종류는 딱 두 가지가 있어. 등호로 연결된 식. 등호. 등호가 뭐야? 기호로. 이꼴 아니야? 이꼴? 등호로 연결된 식을 뭐라고 한다? 등식. 등식의 종류 몇 가지 있다고? 두 가지. 무슨 식과 무슨 식? 방정식과 항등식. 자, 우리 관심은 요 항등식에 있는 거야. 방정식은 좀 이따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이미 또 배웠고. 방정식과 항등식의 구분 방법은 뭐냐? 이놈이야. 방정식은 미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야 되냐? 아무거나 대입하면 안 돼. 특별한 값을 대입해야 등호가 성립하는 식. 이 특별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한 글자로? 해. 방정식은 해 구하는 거 아니냐? 1차면 방정식 해가 몇 개 나오냐? 하나, 2차면 일반적으로 두 개, 3차면 세 개. 3개. 차수와 개수는 일치해야 돼. 항상 일치하는데 예외가 있었지. 그래서 복소수의 탄생 배경이 뭐였어? 차수의 해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복소수 i를 탄생시킨 거라고. 자, 이제 항등식이야. 미지수의 어떠한 값,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뭐야? 아무거나지. 아무거나 대입해도 다 성립해. 그러니까 x값을 구하는 게 의미가 있냐 없냐? 없지 의미가. 항등식을 왜 배워? 이거 구하는 게 아니잖아. 바로 항등식은 아무거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항등식은 해 구하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바로 어려운 말 미정, 아직 정해지지 않는 개수. 미정계수를 뭐 하는 거다?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요 미정계수 결정한다. 미정이 뭐라고? 미정? 아직 정해지지 않는. 미지의 세계. 선생님 가봤는데 여러분 안 가봤을 것 같은데 달날 안 가봤죠 여러분? 선생님 가봤는데 그런 세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미지의 세계라고 하잖아. 아직 가보지 않은 세계. 달날아 어떻게 된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미지의 세계, 미정계수. 아직 정해지지 않는 계수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항등식 봐봐. 2x 플러스 3은 뭐 2의 x 플러스 3 빼기 3이야. 자, 좌변과 우변 딱 확인해 봤더니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좌변과 똑같아.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식. x값 구하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항등식이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한다. 2x 플러스 3은 ax 플러스 b래.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한다면 뭐 구하는 문제라고? 여기 있는 이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야. 상식적으로 좌변과 우변 똑같게 하려면 a는 얼마면 돼? 2면 되고 b는 뭐? 3. 요런 거 하려고. 따라서 미정계수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두 가지. 뭐? 계수를 비교하는 계수 비교법과 그 다음 적당한 숫자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해. 수치 대입법이. 용어는 몰라도 된다. 하지만 어떻게 푸는가는 기억해야지. 미정계수 결정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무슨 법? 계수 비교법. 또 하나가 수치 대입법. 자, 그러면 이 항등식을 어떻게 풀 건지 이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 거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돼. 첫 번째. ax 플러스 b가 0이래. 자, x에 관한 항등식이야. 요 특정한 문자를 주는 이유는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라고. 그죠?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누구 구하는 문제라고? a하고 b 구하는 문제라고. a하고 b 구하는 문제. x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며. 그죠?
구하려고 하는 게 두 개 A, B지. 자, 선생님이 심심해서 X에 0 여보고 X에다가 2를 여볼 거야. 아무거나 해도 된다면서. X에 0 여봐. 그럼 얼마야? 0 더하기 B는 0이지. B값 못 나왔어? 0. X에 1 집어넣었어. A 플러스 B는 0이지. B가 얼마였어? 0이었어. A 얼마 나와? 0. 따라서 요놈이 X에 대한 항등식이 위한 대한 미정계수 결정. A는 뭐다? 0. B도 뭐다? 0. 요렇게 푸는 거라. 그죠? 두 번째. AX 플러스 B와 CX 플러스 D가 같대. 항등식이래. X에 대한 항등식. 요거 이쪽으로 넘겨. 그러면 A 빼기 C의 X 플러스 B 빼기 D 이꼴 0꼴이 됐지? 그럼 1번과 똑같은 꼴이 됐네. 따라서 이게 뭐 돼야 돼? 0 되고 이게 누가 되면 돼? 0. 따라서 A 빼기 C가 0이니까 A하고 C는 같다. B 빼기 D도 0 돼야 되니까 B하고 D 같다. 따라서 AX 플러스 B와 CX 플러스 D가 같다. A는 누구하고 같고 C하고 같고 B하고 D가 양변의 동차의 개수비가 같다.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으면 돼. 이게 항등식의 풀이라고. 모든 풀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 요거에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해내는 거야. 우리가 구할 건 뭐야? 세 개지. A, B, C. 자, 선생님 보여줘 볼게. 아무거나 숫자도 된다며. 선생님이 적당한 수 여볼까? 0 여보고 X에 1 여고 X에 마이너스 3개 여서.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는 미정계수가 3개면 상수항 포함해서 숫자 3개 집어넣으면 돼. 미정계수가 4개면 숫자 4개 넣으면 돼. 어떤 거? 아무거나 해도 된다면서. 근데 이왕이면 작은 수를 넣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 막 999였고 9876였고 답은 나오겠지. 그럼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적당한 수를 연다고 했으니. X에 0 넣어봐. 불러. 뭐 C 0 나왔죠? C 구했네. 0이라고. 됐나요? X에 1 집어넣었어. C가 뭐라고? 0이라며. A 더하기 B는 얼마야? 0이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A 빼기 B. C는 0. A 빼기 B. C 0이라면서 0. 연립방정식 풀어. 더하면 뭐야? 2A는 0. A 얼마야? 0. A가 0이니까 B도 얼마? 0. 따라서 A도 0, B도 0.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좌변이 AX제곱 BX 플러스 C인데 우변은 엄밀히 말하면 0X제곱 0X 더하기 0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전체가 0이니까. 그래서 전부 0, 0, 0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AX의 제곱 BX의 제곱 플러스 C와 A 프라임 X 제곱 B 프라임 X 제곱 C 프라임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풀이 방법은 아까 이미 소개했잖아. 싹 좌변으로 넘겨서 0하고 0 되게 하는 값이니까 결국 뭐하고 뭐가 같으면 돼? A하고 A 프라임 2차의 개수 B하고 누구? B 프라임 같고 C하고 누가 같다? C 프라임 같다. 이렇게 풀면 돼. 이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거고 지금 전부 다 뭐에 관한 항등식이었어? X에 대한 항등식이었지. 그러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전부 X로 정리한 거 아니냐? 자,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을 절대 주지 않을 거야. 이 항등식이란 표현을 노골적으로 주는 문제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줄 거야. 간접적으로. 요 문장이 나오면 항등식의 풀이로 푸는 거야. 요런 말이 나오면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숨어있는 말이 뭐라고? 항등식으로 푼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뭐라고? 항등식이라고 준 거라고. 임의의 X, 임의의 X에 대하여. 뭐야 이것도? 임의란 말이 뭐야? 아무거나지.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 아, 항등식으로 푼다. X값에 관계없이 X값에 관계없이 이것도 많이 나오는 편이죠. 3번 편이 은근 많이 나오잖아. 1번도 많이 나오는 편. 항등식이란 말을 노골적으로 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요런 용어들이 나오면 X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X에 대해 모든 실수 X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책에 뭐 나와 있어? 책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왼쪽 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노란색으로 또 하나 뭐 있어 마지막?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어떠한 값을 대입하여도 요런 다 항등식의 표현. 몇 페이지? 56페이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 그 책에 나와 있는 과정을 쭉 다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정계수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가능한 것도 있고, 꼭 그놈으로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는 건데, 자, 계수비교법의 용도, 뭐 할 때 편하냐, 얘가. 전개가 가능하지, 전개가 가능하면 요 계수비교법을 쓰면 돼. 다시 둘 다 되는 것도 있고 둘 중에 꼭 이걸 써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야. 문제를 판단을 잘해. 전개 가능하면 좌변 우변 같다고 놓고 계수비교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계수비교법이야. 양변의 동차의 계수비가 같다로 풀어. 수치대입법은 적당하게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뭐 되는 값? 0 되게 하는 값을 찾으면 좋다. x에 적당한 수를 였을 때 0 되는 값을 집어넣어서 풀어내는 값, 0대. 이 0 되게 하는 이 숫자를 찾아내는 거라고. 그럼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쁘게 0 되는 값 보여주는 거죠. 요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연습할 거야. 둘 다 되는 것도 있고 하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잘 풀어주면 된다. 57페이지 내용 가볍게 설명했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 57페이지 b의 x 빼기 1은 x 플러스 2다. 자, 요놈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자, 뭐 항등식이니까 x값 구하는 거야? a, b 구하는 문제야? a, b 구하는 문제야. 자, 첫 번째 풀이 개비로 풀어볼게요. 개비. 두 번째 수대로 풀어볼게요. 수대. 자, 개비로 푼다. 개비로 푼다는 건 전개를 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좌변 정리 안 돼 있으니까 전개 먼저 해. ax, bx 빼기 b는 x 플러스 2. 좌변이 이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x에 관한 항등식은 x로 묶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좌변, 우변이 딱 동차, 1차식으로 정리가 돼서 계수 비교하면 돼. a 플러스 b. 여기 x 앞에 있는 이 계수가 얼마면 된다? 1이면 된다.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b가 얼마? 2면 된다. 그래서 b가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2. 그럼 a 값 구해지지. a 얼마야? 3. 이게 무슨 법? 계수비교법. 자, 이제 수치대입법이야. 수치대입법은 어떠한 수를 넣어도 상관없다고 했지. 적당한 수를 넣으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x에다가 우리가 구할 미정계수 두 개니까 x에 숫자를 두 개 집어넣을 거야. 미정계수가 두 개라서 숫자 두 개 되면 이제 연립방정식 푼다는 뜻인데, 자, 아까 선생님이 x 이꼴 수를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찾으면 좋다고 했어. 아니, 단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니야. 어떤 수를 넣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항이면 자, 봐라. 여기 x에다가 0 넣고 싶죠. 0 되잖아. 또 여기 x에 0 되는 값 누구 있어? 1 있잖아. 그래서 이항이면 0하고 1 넣는 게 제일 깔끔하게 계산된다. 9,986 여도 된다. 25,678 여도 되고. 아니, 하품하고 있어 지금. 0 대입. 자, 그럼 바로 b값 나와요. 얼마? 마이너스. x에 1 집어넣었어. a. 이 0 됐죠? 1 넣으니까 x에 1 넣었다고. a 얼마야? 3. 봐, a, b 값 바로 구해줘.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어? 전혀 안 나오죠. 그냥 보여준 내용이니까. 누나 너 어디 아픈가? 이렇게 힘이 없지? 약간 졸린다는 의미? 너무 쉬워서? 아직 지금 들어가지도 안 했어. 지금 아주 기본적인 거 개념 설명하고 있는 거다.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57, 58페이지 이어서 설명한 거다. 자, 이제 4번 내용. 항등식,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자, 갑자기 왜 나눗셈이 항등식이 등장하지? 잘 보세요. A라는 다항식을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잖아. B로 나누었어. 몫이 Q고 나머지가 R 나왔어. 우리 이걸 검산식으로 썼지? 어떻게 써?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로 쓰는 거잖아. 가로 열고 나눗셈을 멈추는 시점은 이 B의 차수 나누는 식의 차수와 R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클 때 멈추는 거야? B의 차수가 커야 끝나는 거야. 나눗셈. 자 봐라. A하고 우변에 있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정리하면 A식과 똑같은 식인 거지. 그러니까 얘도 무슨 식이야? 나눗셈도 항등식인 거죠.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니까 항등식. 나눗셈 형태도 이제 항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거야.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었지. 특히 썼죠. 누가 0일 때 B가 0일 때 네모다라고 기억나? 이거 우리 문제 풀었잖아. 잘라 이꼴 0 되는 값 주고 차수 높은 놈 막 3차 4차 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 나눗셈 한다고 했어 이거. B가 0이면 결국 문제는 뭘로 푼다? A 이꼴 뭘로 풀어? R로 푼다고 했어. 어제 중단원 연습 문제 위에 왼쪽 제일 마지막 페이지 제일 위에 문제 풀 때 써먹었잖아요. 연습 문제 삼각형 나온 거 수능 끝나는 그날까지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 풀었을 때 하지 않았나요? 제일 위에 문제 삼각형 문제 어제 안 했나 이거? 다른 반만 했나? 했어요. 했어요? 왜 대답이 없지? (59쪽) 1번 다음 보기에서 항등식인 거를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어. 항등식 좌변과 우변이 뭐 해야 된다? 똑같아야 되지. 맞아? 기억돼야 안 돼? 안 돼요. 니은 안 돼요. 그럼 기억과 니은 같은 걸 뭐라고 그래? 방정. 방정식이라고 하지. 방정식. 디귿 된가 봐라. 디귿 전개 돼요. 똑같나요? 예. 리을 많이 돼야 안 돼. 리을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아. 미음 돼요. 똑같고 비읍 돼요. 되죠. 공식 하나 딱 나왔네. 세제곱 공식. 그래서 답은 디귿 미음 비읍. 지금 처음이니까 연습하고 있다. 2번에 1번 2 빼기 a의 x 더하기 b 플러스 3의 y는 0이다. 항등식이래. xy에 대한 항등식. 이꼴 0이죠. 어떻게 푼다? x 앞에 있는 계수 뭐 때려? 0 때리고 b 플러스 3이 뭐다? 0이다로 푸는 거지. 네. 자 그래서 2 빼기 a가 0이니까 a 값 바로 구해고 b 더하기 3도 0 될 거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a, b 이렇게 풀면 된다. x, y에 관한 항등식. 자 2번도 마찬가지. x, y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a 빼기 3이 얼마하고 같으면 돼? 2. 6이 누구하고 같으면 돼요? 8 빼기 b. 자, a는 얼마? 5. b는 얼마인가요? 2. a, b 구했나요? 자 3번에 밑줄 칠 게 있어.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 밑줄.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아니야?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한다. 뭐를 숨겨놓는 거지? 항등. 항등식으로 풀이라는 거야. 항등식에 풀이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 2가지. 수치 대입법과 계수 비교법이 있다고 했어. 뭘로 풀 것 같아? 개수 비교. 자, 그럼 이거 좌변을 뭐 한다는 뜻이야?